안녕하세요. 상주씨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4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6시 49분. 네, 목요일에 가끔씩 그 강가냥 채널에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다 보니 오늘도 이제 올라가는 날이었는데 최근에 한 2주 정도는 목요일에 못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올렸는데 역시 또 꾸준히 하지 않는 자에게 유튜브는 늘 벌을 내리거든요. 네. 뭐 인생 자체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같은 요일에 꾸준히 안 올리고 퐁당퐁당 올리거나 어쩌다 올리거나 하면 약간은 조회수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오늘 내용 자체가 그렇게 흥미롭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최근 10개 영상 중에 오늘 올린 게 꼴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네요. 네. 이게 참 익숙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한지 되게 오래됐지만 이 조회수의 압박이라는 것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유튜브를 오래 하려면 유튜브가 그렇게까지 소중하지 않아야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가 전부가 아닌 그런 상황인 사람들이 오히려 유튜브를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뭐 소중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니까 더 유튜브를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멘탈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유튜브가 자기한테 그렇게까지 소중하지 않아야지 오래오래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소중하거든요. 네, 저의 이제 주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예전에 그 물 먹는 부분을 좀 편집해서 잘라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가지고 그렇게 몇 번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서 물 먹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좀 하다가 못했었는데 최근은 아니지 저번에 올렸던 복귀하고 올렸던 영상은 AI로 소리가 없는 부분을 삭제해주는 뭐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써서 편집을 해봤는데 방금 전같이 물을 마시는 부분은 소리가 좀 작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과연 AI 편집 기능이 물을 꿀떡꿀떡 마시는 부분을 소리가 없는 부분으로 인식을 했을지 그 작은 소리마저도 캐치를 했을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꿀떡꿀떡 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면 AI가 그 부분은 뭔가 소리로 인식을 한 것일 테고 못 들으셨다면 이제 무음 부분으로 인식을 한 거겠죠. 오늘은 원래 상추씨를 아까 11시 정도에 영상을 그러니까 녹음을 한번 했었어요. 한 차례 했다가 좀 끊었다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음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장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지 않을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디 외출하셨다가 이제 댁으로 돌아오시는 길이었는데 그 오는 중간에 저희가 자주 가는 그 코다리찜 파는 집이 있거든요. 제가 코다리찜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 근처를 이제 지나시기 좀 전이었겠죠. 지날 예정이셨을 텐데 같이 코다리찜 집 가서 점심 먹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녹음을 냅다 끊고 네, 장모님 그리고 장인어른께 차를 타고 달려가서 코다리찜을 먹었습니다. 황금 코다리였나? 뭐 그런 집이거든요. 이름이 여기 경기도 광주시로 이사 오고 나서 처음 알게 된 식당인데 다른 지역에도 몇몇 개 지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포에도 있고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김포가 본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가 참 맛있대요. 근데 광주에 있는 지점은 김포보다는 좀 맛이 조금 덜한 것 같다라고 장인 장모님께서는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김포를 안 가봐서 어디가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저한테는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맛있는데 도대체 김포는 얼마나 맛있는 곳일까 그런 게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근데 뭐 김포까지 가서
그 궁금증을 해결할 생각은 별로 없고요. 언젠가 김포를 가게 될 일이 있다면 한 번쯤 들러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여기가 신기하게도 김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김을 주는데 김도 또 따로 판매를 할 정도로 김이 이제 맛있더라고요. 향인 장모님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는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저랑 유자 씨 가끔씩 그 체형 교정 해주는 선생님 문쌤, 영상에 많이 이제 나왔던 분이죠. 영상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제 아는 분일 텐데, 문쌤이 이제 배드민턴을 잘 치세요. 예전부터 되게 오래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언제 한번 같이 치자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원래는 저번에 치려고 하다가 이제 일이 생겨서 같이 치지 못했었고, 오늘 오후 1시에 이제 만나서 치기로 해서 배드민턴을 치러 갔는데, 광주에 그 광주 시민체육관이라고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탁구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그러니까 뭐 시나 뭐 구나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육관들이 있잖아요. 헬스 수업도 하고 뭐 기타 등등 많이 있는 이제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배드민턴장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치러 갔는데, 원래는 거기를 대관을 하려면 2시간 단위로 대관을 해야 되는데 17,000원인가? 뭐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문쌤이 이제 그런 배드민턴 장들 대관도 많이 하고 이제 많이 치고 하시다 보니까 경험이 많잖아요. 그 대관을 하려고 코트 하나를 이제 빌리려고 딱 하다 보니까 코트가 많이 비어 있는 거죠. 평일 낮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텐데,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냥 대관하지 않고 그냥 방문을 해도 아마 자리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그 당일에 갑자기 자리가 꽉 차서 뭐 못 치게 되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한번 가보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게 됐는데, 그냥 가면은 1,500원을 내고 자리가 비어있는 코트에서 그냥 칠 수 있는 거고, 대관을 하게 되면 코트 하나를 빌리게 되면 2시간 동안 이제 17,000원을 내고 빌리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갔더니 제가 처음 갔을 때 코트에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코트가 6개인가 있었는데 3개인가 4개인가가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열심히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2개인가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칠 타임이 됐는데, 타임이 되니까 사람들이 더 없어지더라고요. 아마도 그 문쌤 얘기로는 저희가 1시 반부터 치는 거였는데,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오전에 뭐 동호회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기적으로 치는 것 같다고. 그 사람들이 쑥 빠지니까 사람이 이제 좀 없어져가지고, 저희 포함해서 저희 칠 때 코트가 2개인가 3개인가 이제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배드민턴을 살면서 그냥 뭐 어디 약수터 같은 데서 운동 삼아 치는 거 말고는 사실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을 할 일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첫 회사에서 그 배드민턴 대회를 회사에서 열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긴 사람한테 이제 소액의 상금을 주는 뭐 그런 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회사 그 뒤에 있는 그 뭐랄까 작은 산 같은 곳에, 산 중턱에 배드민턴 코트가 4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직원들이 밥 먹고 나서 점심시간마다 열심히 배드민턴 연습을 했던 거죠. 그 대회 상금을 위해서. 저도 뭐 그때 그거 상금을 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차피 저는 배드민턴을 배워본 사람도 아니고 잘 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들 하니까 재밌을 것 같으니까 배드민턴을 어쨌든 쳤던 거죠. 그때가 26인가 7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 쳐보고 그 뒤로는 아마 배드민턴을 거의 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거의 10년 만에, 10년도 더 됐죠, 배드민턴을 이제 치게 됐는데, 문쌤은 좀 예전부터 레슨도 많이 받고, 들어보니까 배드민턴에도 그 레벨 같은 게 있대요. 뭐 초급자, D, C, B, 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 A가 제일 잘 치는 사람들이겠죠. 문쌤은 좀 이제 좀 잘 치는 축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치면 사실 좀 재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다행히도 그냥 배드민턴 라켓만 잡고 있어도 너무 신나고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열심히 쳤는데, 저는 뭐 완전 생초보다 보니까 문쌤이 그냥 라켓 잡는 방법 좀 알려주시고, 그냥 냅다 쳤습니다. 문쌤이 이제 좀 툭툭 올려주면 제가 이제 세게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좀 짧게 랠리도 해보고, 물론 저는 이제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세게 친다고 해도 공이 세게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올림픽 경기나 아니면 배드민턴 동호회 사람들이 막 인스타에다가 자기 배드민턴 치는 거 막 올리잖아요. 그런 거만큼 막 멋있게 팍팍 나가진 않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엄청나게 세게 친다고 치는데 휙 치면은 공이 턱 하면서 그냥 휙 날아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시간 정도 이제 거기서 칠 수 있었는데 처음에 10분 치자마자 토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고, 그래서 조금 치고 한 10분 치고 한 15분 쉬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한 1시간 반 정도 문쌤이랑 열심히 배드민턴을 쳤는데, 그 스마트워치에서 운동을 켜놓고 쳤거든요. 1시간 반 정도 하고 한 800칼로리 정도 소모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최대 심박수가 154인가까지 올라가고, 어쨌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오늘은 문쌤이 제가 완전 초보니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지는 않게끔 그냥 거의 정면에다가만 공을 던져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팔도 지금 너무 아프고 등도 아프고 그냥 온몸이 좀 뭔가 몸살 걸린 것처럼 굉장히 좀 욱신욱신 거리고 그런 상태인데,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에 탁구대가 몇 개 있어가지고 탁구를 좀 쳤었어요. 근데 탁구가 사실 너무 재밌긴 한데 막 그렇게 힘들다거나 운동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물론 제가 막 정식으로 레슨을 받고 진짜 잘 치는 사람들이랑 막 열심히 잘 치고 막 랠리를 엄청나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회사 이제 그만두고 나서 운동을 좀 뭘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 탁구랑 배드민턴이나 뭐 이런 것 중에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에는 뭐 비슷하게 운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탁구랑 배드민턴이랑 그냥 건강 목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근데 오늘 배드민턴을 조금 쳐보고 느낀 거는 배드민턴이 훨씬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탁구 많이 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탁구도 엄청 힘들다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문쌤 말씀으로는 탁구도 예전에 좀 치셨대요. 올해 레슨도 받고. 근데 확실히 배드민턴이 이런 체력 소모 같은 것들, 그런 거는 훨씬 더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반 정도 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샤워를 좀 하고 집안일 하고 좀 쉬고 있는 상황에서 상추씨를 찍고 있는데, 몸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건강하려고 이제 운동을 하는 거일 텐데 오랜만에 너무 이제 격하게 운동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물론 이거를 이제 지속해서 체력을 좀 끌어올린다면 건강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느낌 자체로는 몸이 뭔가 파괴된 것 같은 느낌이 건강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오랜만에 복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도 이제 격하게 환영을 해주셔서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너무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저의 이런 혼자 주저리 떠드는 라디오 방송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또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상추씨를 좀 못 찍었던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좀 또 말을 해보자면, 이게 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구독자도 조금씩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점점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썸네일도 그냥 까만 화면에 텍스트로, 하얀색 텍스트로 그냥 막 그렇게만 하고, 아니면 아예 썸네일이 없거나 막 그런 식으로도 올렸었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아예 정말 대본 없이 키워드 같은 것도 그냥 아예 없이 일단 녹음하고 녹음 이제 켠 상태에서 무슨 말 할지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막 그런 식으로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욕심이 좀 생기다 보니까 썸네일도 좀 이쁘게 만들고 싶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카톡이 그리고 뭔가 내용도 조금 더 사람들이 더 흥미를 가질 만한 재미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꾸리고 싶다. 그래서 녹음하기 전에 간단히 키워드 정리만 하던 것이 점점점 약간 뭔가 대본화 되어가고 뭔가 점점점 힘이 이제 빡 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정말 부담 없이 녹음 버튼을 눌렀던 게 점점 하다 보니까 녹음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해야 될 것들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대본도 좀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힘이 들어가서 더 자주자주 영상을 만들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뭐 수영을 배워보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어릴 때 초등학생 때인가 한 달 배우긴 했었지만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몸에 이렇게 힘을 너무 빡 주면 가라앉는다. 물에 뜨지 못한다. 그리고 뭐 이제 권투 같은 거 할 때 너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은 좀 잘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너무 힘을 주고 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을 또 찍다 보면 분명히 또 욕심을 내고 분명히 또 힘을 더 줄 것 같긴 해요. 네. 저란 사람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엄청난 노력을 한다거나 막 엄청난 뭐 그런 거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그 안에서 소소한 이제 노력을 좀 더 할지 말지를 제가 이제 선택해서 하게 될 것인데 어쨌든 앞으로는 좀 힘을 좀 빼고 더 자주자주 해보는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일이 예전에 인스타그램을 할 때도 그랬었는데 예전에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는 제 인스타그램은 뭐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냥 지인들과의 이제 소통, 지인들의 일상을 구경하고 내 일상을 지인들과 나누고 뭐 그 정도 이제 목적으로 했었던 건데 유튜브를 이제 하게 되면서 어떻게 또 알고 인스타그램까지 와서 팔로우를 또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팔로워가 원래는 뭐 한 몇십 명? 뭐 이 정도? 지인들만 있으니까 그랬던 상황에서 한 2,000명? 뭐 이 정도까지 늘었던 것 같아요. 팔로워가.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일상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뭐 이것저것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가 보면은 잠시만요. 제가 요즘에 핸드폰에다가 뭘 하나 좀 깔아놔가지고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바로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뭘 깔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약간 좀 디지털 디톡스를 하려고 뭐 이것저것 깔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예전에 보면 진짜 그냥 유자씨랑 운동하다가 동네에서 셀카 찍은 것도 막 올리고 제 눈동자 사진 클로즈업 한 것도 올렸고 이걸 왜 올린 거지? 그냥 그 장갑 엄지손가락이 이제 장갑은 터치가 안 되니까 터치 되게 하려고 엄지손가락을 제가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장갑의 엄지손가락 부분을 뭐 그런 것도 올리고 진짜 쓸데없는 것들을 참 많이 올렸었어요. 아무 부담감 없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포스팅을 하나를 하면 뭐 한 좋아요가 뭐 한 200개에서 300개 이 정도 달리는 느낌. 근데 그냥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랑 소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말 아무 부담 없이 막 올렸었는데 제가 2022년인가 하여튼 뭐 그때 태블릿 PC를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그 태블릿에 이제 그림 그리는 어플이 있으니까 나도 그림 좀 그려보자, 인스타툰 같은 거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유자 씨랑 있었던 일 중에서 그냥 제 기준에서 재밌다라고 느끼는 거를 조금씩 올렸던 거죠. 그랬는데 이게 처음에는 특별히 뭐 반응이 있다고는 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그 중에서 몇 개가 이제 뭐 말 그대로 터진 거죠. 알고리즘에 약간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갑자기 팔로워가 원래 한 2-3천 명 정도에서 한 15,000명? 그렇게까지 되게 단기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터졌던 그 인스타툰 그거를 보면 막 좋아요가 7,000개씩 찍히고 막 6,800개 막 이렇게 찍힌 것도 있고. 근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뭔가 만든 컨텐츠를 이제 인터넷에 올렸을 때 반응이 좋으면 신나가지고 더 열심히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갑자기 이런 관심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상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업로드를 더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거를 올려도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런 너무 사소한 것들. 아니면 막 예를 들면은 보통 예전에 한참 포스팅을 많이 하고 구독자가, 그러니까 팔로워가 막 빠르게 오르던 시절에는 뭐 하나 포스팅을 하면은 뭐 한 500에서 1000 좋아요 정도? 그렇게가 됐었거든요. 좀 많이 찍히면 1300, 뭐 1200, 1300 그렇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좋았다라기보다도 한 좋아요 1000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사진만 자꾸 올리게 되는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받는 게 또 쉬운 건 아니다 보니까 점점 더 뭔가 위축이 되고 점점점 더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 인스타는 지금 조금 약간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담감 없이 힘을 빼고 무언가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자꾸 뭔가 이제 부담을 가질 만한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제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부담이나 압박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도 예전에 초창기 때 구독자 뭐 한 3만, 4만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부담 없이 이것저것 막 올렸었거든요. 좀 더 다양한 컨텐츠들을 올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구독자가 점점점 늘고 10만, 20만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좀 조회수가 잘 안 나올 것 같은 컨텐츠들은 자꾸 제 선에서 뭔가 이제 스킵을 하게 되는, 빼버리는, 그러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강과장 채널 영상들이 좀 비슷비슷해진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반성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네요. 그래서 유튜브를 오랫동안, 아니면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스트레스 안 받고 잘 할 수 있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소중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은데, 전 소중해요. 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 사진 찍은 것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늘 그렇지만 별로 재밌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제는 마트를 갔다 오는 길에, 어제 이제 갈치구이를 좀 해보려고 마트를 갔다 왔어요. 갈치는 집에 있는데 부침가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침가루를 사러 갔는데 그 애호박전도 해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애호박 하나랑 부침가루랑 사서 이제 집에 오는데, 갑자기 그 도로에서 어떤 차를 탄 여자분이 야 그러더라고요. 소리를 엄청 빽 지르더라고요. 야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다른 차를 탄 사람한테. 그래서 옆에 그 다른 차의 운전석에 있는 사람을 봤더니 거기도 여자분이었어요. 둘이서 뭔가 운전하면서 좀 시비가 붙었나 봐요. 그래서 그 소리를 지른 쪽은 이게 무슨 차인지 모르겠는데 KHAN 이라고 써있는 차였고, 좀 큰 차였어요, 되게. 그리고 그 소리 지른 거를 이제 들었던 쪽,
그쪽은 그냥 하얀 색깔 일반 세단이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런 생각이 좀 어떻게 보면 나쁜 생각일 수도 있는데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무슨 일일까? 싸우는 건가? 궁금해서 잠깐 서서 지켜봤는데 싸우진 않더라고요. 그냥 둘 다 자기 자리에서 운전석에서 주먹만 이렇게 들었다 놨다 몇 번을 하더라고요. 한 대 칠 것처럼. 그래서 진짜 이게 그 도로 위에서 야차룰로 맞짱이 시작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진 않고 다행히 아무 일 없이 해결이 돼서 다행이었다. 그리고 또 이제 집에 오면서 어떤 이제 학생이 이제 여학생인데 너무 체형이 너무 좀 남다른 거예요. 이 자세랄까? 그래서 되게 뭔가 자세가 좋다. 뭔가 꼿꼿하다. 어떻게 저런 체형을 갖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런 몸매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되게 반듯하게 서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전 자세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딱 지나가는데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봉고차 한 대가 쓱 오더니 섰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이제 봉고차에 타는데 봤더니 그 봉고차가 그 체대 입시 뭐 그런 자동차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을 하는 학생이구나.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서 체형이 좋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같이 일했던 이제 PD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그분도 정말 보통은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니까 앉아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 옆에 와서 일 관련된 대화를 나눈다거나 그런 거 할 때 그분도 너무 자세가 꼿꼿한 거예요. 너무 자세가 좋아가지고 체형이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이 등이 이렇게 살짝 나와 있고 이렇게 S자가 사람이 자연스럽게 몸이 생기잖아요. 옆에서 봤을 때. 근데 그 S자 곡선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일했던 쪽은 일했던 회사가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고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약간 좀 거북목이 있는 자세가 되게 구부정한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분만은 정말 너무 똑바로 서 있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어릴 때 체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조를 뭐 선수까지 한 건지 그냥 뭐 어릴 때 잠깐 배운 건지 뭐 그렇게 깊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어릴 때가 얼마나 어릴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릴 때 잘 그렇게 운동을 해놓으니까 성인이 돼서까지도 그 바른 자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윤이도 좀 나중에 좀 크면 뭐 운동 같은 걸 좀 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게 어릴 때 사실 뭐 운동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릴 때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약간 민첩함이나 뭐 순발력이나 체력이나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노력으로 뭔가 운동 능력을 많이 늘리고 체력이 좋아지고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많겠지만은 어릴 때 좀 미리 이렇게 뭐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닦아 놓으면 그것도 살면서 되게 좀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연이도 어떤 운동을 시켜야 되나, 운동을 좋아하긴 할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거를 시킨다고 해서 다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게, 저도 어릴 때 태권도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뭐 이럴 때 태권도를 꽤 오랫동안 다녔는데 저는 운동신경이 잘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운동신경이나 이런 거는 약간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저도 열심히 발차기도 하고 막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어린 시절에 하는 태권도들은 이제 1단, 2단 뭐 이런 거 따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웬만큼 배우고 시험
그 뭐지 심사라고 하나요? 그거 이제 보러 가서 특별히 뭐 품새를 틀리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다 주거든요, 사실. 저도 일단이긴 합니다. 유단자입니다. 네, 제가 이래봐도 지금 몸을 보시면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러네, 나도 태권도를 했구나. 근데 살면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지는 않네요. 또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제가 되게 약하고 체격도 작고 엄청 하얗고 맨날 애들이 괴롭히고 그랬어요, 저를. 힘이 약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빠른 생일이어서 보통 또래들보다 생일이 좀 늦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좀 컸을 때 몇 달 차이는 뭐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릴 때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2월생이니까 3월생이랑 비교하면 거의 이제 막 1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형 같은 느낌이죠, 사실 어릴 때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체격도 작고 운동 능력도 좀 별로 없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태권도를 안 했으면 더 안 좋았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나마 그거라도 해서 지금 이 정도라도 살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물 좀 마실게요. 지금 마이크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배는 지금 되게 고프거든요, 아까 운동을 많이 해서. 근데 뭔가를 먹고 싶은 느낌은 또 안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적 있으세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되게 피곤하고 되게 배고픈데 뭔가 식욕이 사라지는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대학 다닐 때는 농구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때 좀 그랬어요. 농구를 막 햇빛에서 되게 오랫동안 하고 나면 되게 지치고 힘들고 막 찝찝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럼 식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분들은 het빛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라. 그리고 어제는 핸드폰 요금제를 좀 바꿨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디지털 디톡스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하고 방법도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중인데, 핸드폰에 사실 요즘 현대인들이 빼앗기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핸드폰으로 하고, 정말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하게 활용을 하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은, 저는 스마트폰을 별로 그렇게 스마트하게 활용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뺏기고, 예를 들면 화장실 들어갔을 때 핸드폰 갖고 들어가면 한나절이거든요. 네. 뭐 아니면은 그냥 어디 짜잘짜잘하게 이동할 때. 그리고 저도 해보니까 언제 또 핸드폰을 많이 하냐면, 예를 들면 유자씨랑 하윤이랑 같이 나갔다가 집에 왔어요. 그럼 이제 보통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 지하주차장에도 차가 많으니까 되게 깊숙이 내려가야 돼요. 근데 제가 사는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이랑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려가면 이제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럼 하윤이는 이제 애기니까 같이 막 지하 3층 4층까지 갔다가 이제 걸어 올라오기가 좀 힘드니까 보통 유자씨랑 하윤이가 먼저 올라가고 제가 이제 밑에 내려가서 주차를 한 다음에 걸어서 이제 계단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1층까지 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오는데, 주차를 딱 하면 시동을 끄고 바로 올라오면 좋잖아요. 근데 꼭 제가 거기서 핸드폰을 킵니다. 그래서 뭐 괜히 유튜브도 한번 들어가고, 괜히 인스타도 한번 들어가고, 괜히 쿠팡도 한번 들어가고 괜히 거기서 주식도 한번 확인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근히 거기서 막 10분 15분 이렇게 하다가 자꾸 올라오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습관이 좀 안 좋게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핸드폰에 막 유튜브 앱도 깔려 있고 인스타도 깔려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걸 이제 스크롤 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컨텐츠를 재미있게 보는 거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패턴을 보면 제가 정말 원하지도 않는 그런 수많은 짧은 컨텐츠들을 그렇게 재미있지도 않아요. 중간중간 물론 웃긴 컨텐츠들이 발견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내가 재미있는 뭔가 컨텐츠를 즐겼으면 끝나고 나서 되게 재밌었다, 뭔가 만족스럽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을 잘 먹었을 때 되게 기분이 좋고, 뭐 어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재밌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은 재미는 없고 오히려 핸드폰을 껐을 때 더 뭔가 더 지루한 것 같은, 예를 들면 목이 말라서 물을 막 마셨는데 목이 점점 더 마르는 것처럼, 마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하여튼 그게 사실 뭐 한두 달 사이의 일은 아니고 되게 예전부터 겪었던 이런 좀 짧은 컨텐츠들이 주를 이루면서, 그리고 핸드폰이 기능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면서 겪었던 문제인데, 제 스스로 어쨌든 요즘에 그런 걸 좀 줄이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 제가 했던 방법들은 모아서 따로 말씀을 드려볼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핸드폰 요금제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언제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없어도 마음껏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편하죠.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좋은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바깥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불필요한 인터넷을 하는 게 너무 이제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데이터가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요금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요금이 한 달에 3,900원, 지금은 한 25,000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들이 뭐 그 좀 데이터 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한 2만원에서 3만원 사이 하거든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들이. 저는 25,000원짜리를 지금 쓰고 있었고, 근데 3,900원짜리로 바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무제한이 아니고 15기가 한 달에, 그리고 통화는 350분, 문자는 100개, 그런 걸로 바꿨고요. 15기가라는 게 사실 충분히 아껴 쓰면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바깥에서 뭐 카톡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내비를 켠다던가 운전하면서 하윤이 뭐 동요를 틀어준다던가 뭐 그런 정도로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한 거 바깥에서 검색을 한다거나. 그래서 원래는 10기가짜리 요금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9,900원이더라고요. 아니다, 990원. 네. 그래서 990원, 뭔가 약간 되게 좀 끌리는 느낌이었어요. 핸드폰 요금을 한 달에 990원만 내고 쓴다? 내가 그 핸드폰 뭔가 디지털 디톡스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잖아. 그래서 원래 10기가짜리로 할까 했는데 10기가를 바로 한 번에 가는 건 너무 좀 혹시라도 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알뜰폰이나 이런 애들이 한번 바꾸면 한 달인가 세 달인가 하여튼 그 안에는 다시 못 바꿔요, 요금제를. 그걸 그냥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10기가는 좀 혹시라도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5기가로 바꿨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평생 이렇게 요금이 되는 건 아니고 7개월까지는 이 요금이고 8개월 차부터는 요금이 올라갑니다, 많이. 그래서 보통 이제 알뜰폰 쓰시는 분들이 7개월마다 요금제를 바꿔요. 네. 왜냐면 보통은 요금 할인이 4개월 아니면 7개월, 물론 12개월, 24개월 동안 유지되는 요금제들, 할인 유지되는 요금제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할인율이 보통 좀 작고 4개월이나 7개월 정도 할인이 되는 애들은 할인이 좀 더 많이 되더라고요. 물 좀 마실게요. 아무튼 그래서 바꿨습니다. 잘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그 데이터를, 모바일 데이터를 꺼놨습니다. 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와이파이는 꺼져 있는 상태에서 모바일 데이터는 켜 있는데 나도 모르게 유튜브가 그냥 연속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가끔 있잖아요. 물론 그게 데이터 무제한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혹시라도 와이파이가 꺼 있는데 데이터가 켜 있고 지금 상황에서 유튜브가 연속 재생이 되면 데이터가 금방 이제 소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 나갈 때만 켭니다. 필요할 때만.
그리고 이거 모바일 데이터를 꺼두고 생활하니까 좋은 게 밖에 나가서도 굳이 안 켜게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운전을 한다거나 필요할 땐 켜는데 예를 들면 제가 평소에 그 분리수거장 갈 때도 핸드폰을 막 그냥 계속 보거든요. 이것저것 이거 들어갔다 저거 들어갔다 계속 보는데 오늘도 이제 분리수거 하는 날이라 분리수거를 했는데 모바일 데이터가 꺼 있으니까 바깥에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전자책 어플을 켜게 되더라고요. 전자책 어플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받아둔 거는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책을 읽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옳게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또 그렇다고 막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거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좀 시간을 정해놓고 막 맞춤 동영상 같은 거 파도 타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좋아하는 유튜버들 것들만 약간 검색해서 보는 그런 식으로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 컨텐츠를 즐기고 났을 때 그 만족감도 훨씬 큰 것 같고 훨씬 재미있고, 그리고 쓸데없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컨텐츠에 소비하는 시간도 훨씬 줄어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되게 좋은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씩 더 발전을 시켜 나가볼까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도 제가 몇 차례 디지털 디톡스를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매번 실패했어요. 결국 불편하니까 그냥 다시 다 원래대로 돌아왔었는데, 심지어 저는 지금 핸드폰에 쿠팡 앱도 지웠습니다. 쿠팡 주문은 무조건 앞으로 컴퓨터로만 하자, 핸드폰으로 하지 말자. 왜냐면 핸드폰으로 쿠팡 보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가 꼭 살 것도 아닌데 계속 검색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 쿠팡 시키면 하루 만에 오니까 뭐 어디쯤 왔는지 굳이 검색해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가 시킨 물건이 어디쯤 와 있는지. 근데 쓸데없이 계속 뭘 시켜놓으면은 계속 그 주문 목록 들어가서 어디쯤 왔는지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뭔가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는 노트북으로만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낀 시간들을 열심히 모아서 지금 상추씨를 찍고 있다. 네. 5분, 10분 모은 짜투리 시간들을 모아서 상추씨를 찍을 1시간, 2시간을 만들어서 열심히 찍고 있다. 그래서 저도 좋고 들으시는 분들도 좋고 다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어정쩡하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또 떠들다 보니까 벌써 50분 가까이 찍고 있네요. 아마 편집을 하면은 시간이 좀 줄어들긴 할 테지만 후딱 편집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제 댓글 반응이 있는데 다 너무 이제 감사한 반응이고 소중한 반응이지만, 정말 제가 이제 되게 좋은,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반응 중에 하나는 이제 잠을 잘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 그런 것들. 네, 저도 예전에 불면증으로 한참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해주시면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꿀잠 주무실 수 있게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세요. 들어가세요.